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편은 이창진 아나운서와 제가 원하는 종목의 승자를 골라주실 거고요. 또 우리 김태성 팀장님이 오신 김에 또 종목도 이야기해 주실 건데, 먼저 저는 요즘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유독 눈이 가는 거는 상반기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랐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방산, 그렇죠. 원전, 로봇. 그렇죠. 이런 성장을 갖고 있는 종목을 갖고 싶고, 이창진 아나운서는 갑자기 필러와 관련된 바이오 플러스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안에서 하나,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구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외국인도 기관도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산업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앞으로 커져나갈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전에 이 핸드폰에 DMB 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러면 너무 이제 나이가 나나요? DMB. 네. 그러니까 DMB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하기가 꺼려지죠. 근데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이족보행 로봇이 돌아다니고 사족보행 로봇이 기어다니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로봇 산업은 정말 꼭 필요한,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혹은 올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이제 시세가 좀 붙었는데, 한번 이렇게 시세가 붙었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시세 붙을 때는 정말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올랐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종목분들 중에 지금 이제 앵커님이 뽑아오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거나 실제로 실적이 정말 나오고 있거나 이러한 기업들을 좀 잘 추려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시면 굉장히 저는 좋다. 수급이 엄청나요, 얘가. 엄청나죠. 네. 근데 수급이 엄청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최근에 우리 발사된 누리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아, 얘가 그냥 단순히 로봇만 엮이는 게 아니라 방산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산은 아무리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승인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엄청 높은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국방 혹은 방산 이쪽은 보안이라든지 그 나라에 이제 엄청 중요한 이 기술들이 이제 집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리호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일단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해결된 겁니다. 첫 번째, 기술력이 인정이 되어 있구나. 두 번째, 정말로 이 부품들을 생산을 해서 매출을 내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의 대다수가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삼성도, 현대도, LG도. 그렇죠. 삼성도 로봇 지금 투자한다는 이야기 나왔고, 현대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기업을 투자를 했고, LG는 이미 로보티즈라든지 뭐 로보스타 이러한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로봇 관련해서 분야들이 좀 많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그래도 좀 핫했던 것은 가정용 로봇이었거든요. 맞아요. 뭐 청소기, 로봇 청소기 쪽. 근데 이제 이쪽은 뭐 지금 당장 제품이 잘 팔리면 당연히 주가가 반응을 하겠지만, 향후에 이제 더 큰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신에 지금 이족보행, 사족보행 혹은 이제 정말 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러한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지금 당장은 가정용 로봇들보다 매출은 못 올리죠. 네. 그런데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80점. 왜냐? 네. 단기적으로는 네. 이게 좀 애매해요. 아, 근데 보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시세 분출하고 다 꺾였을 때 얘는 안 빠졌어.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좀 무겁더라. 그러니까 로봇주 하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착착착 움직이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를 보니까 대형주처럼 좀 무겁다라는 거. 그리고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폭발적인 실적을 내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라는 건 제가 말했죠. 그리고 하나 더 체크를 해보니까
대다수의 로봇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다 내재화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모두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게 또 어떤 걸로 엮여지냐면 원가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환율 문제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받아갖고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잖아요. 그럼 아마 그 기업은 판매하면 마이너스일 거예요. 차라리 중간에 다. 그렇죠.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내재화가 된 상황이라서 원가도 낮고, 그렇다면 원가 경쟁력으로 다른 기타 로봇주들보다 더 좋은 마진율을 기록하면서 실적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기업.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플러스는 이게 미용 의료기기에서 뽑은 것 같던데, 네. 저는 이창재 아나운서의 그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네. 팔면 올라간다는 속설이 있고 팔면 내려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바이오플러스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단기로. 그러니까 지금 미용 의료기기 이쪽, 그 중에서도 이제 필러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뭐 바이오플러스는 장기적으로 비전이 없냐, 그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지만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이오플러스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러 제품들 혹은 필러를 맞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요새 여성분들 아마 피부 미용 의료 쪽에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이 필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인지를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주기적으로 이제 맞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지만, 그쵸. 필러는 녹거나 이게 막 제형이 흐물흐물해지니까.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뭐 바이오플러스가 만드는 필러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부작용률이 많이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필러를 시술 받으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정착이 되느냐가 일단 가장 큰 고민.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뭐 10명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 부작용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뻐지려면 결국 고통이 좀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나쁘고 예뻐질 수 없어요. 네.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플러스는 그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낮춘 지금 DVS 필러 이쪽에 이제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오면서 성과를 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바이오플러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또 여름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 외모 보이는 게 있고, 마스크도 그쵸. 벗고. 마스크도 이제 벗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만 본 것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 오면요, 사람들이 쓰던 거 덜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기적으로 맞는 그 주기가 좀 늘어나거나 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코로나 때 느낀 게 있어요. 다들 돈 없다 하는데 결국 이 외부의 시선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저도 지갑이 얇더라도 그래도 보여지는 것에는 여전히 신경을 쓰는. 그래서 이런 거죠. 안 보이는 속옷은 새로 사 입지 않더라도 네. 누가 봤을 때 딱 보이는 맞아요. 부분에는 여전히 뭐 경기 침체가 정말 심각하게 오지 않는 이상 저는 꾸준히 또 관리를 하실 것 같고, 또 이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원래 피부 미용하면 화장품이 가장 먼저였는데 요새 화장품주도 정말 재미없고요. 매력이 없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마진율이 좋지도 않고 또 대량으로 판매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섹터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필러 쪽, 그쪽으로 저는 자금이 몰아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바이오플러스, 장기적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런데 투자의 패턴이 좀 달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씩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바이오플러스는 일단 질른 다음에 안 가면 잘라야 되는. 네,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팀장님이 보는 종목은 혹시 네. 장기, 단기 둘 다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일단 지금은 뭐 주식시장에 정석적인 말 있잖아요. 나무보단 숲을 보라. 근데 저는 이건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종목이에요.
지금은 끼 있는 종목 안 사면 시장에서 소외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충전 사업하는 쪽 봐야 된다. 전기차 충전? 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셀, 전기차 이러한 쪽은 너무 무겁고 충전소 쪽. 왜냐하면 충전소 관련 기업들이 다 본업으로 충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계열사의 지분을 투자해서 신사업 기준으로 충전 사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LG 헬로비전. LG 헬로비전과 같은 저는 전기차 충전 사업은 단기적으로도 당연히 시세에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도 정말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기차 탈 때 가장 큰 고민이 저 어디 가서 충전하지? 맞아요. 그리고 나 지금 시간 없는데 이거 꼭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휘발유라든지 경유는 원하는 데 가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전기차의 보급이 더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려면 네. 인프라가 멈춰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도 LG 헬로비전과 같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기업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데 LG 헬로비전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 사업도 있지만 네. 본업은 사실 가장 큰 매출 구조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업은 매력이 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LG 헬로비전이라고 딱 처음 들었을 때 이 종목은 암만 그 충전소가 있다고 해도 본업이 너무나 덜 매력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LG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장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LG전자도 전장산업에서 지금 목숨 걸고 있고 그리고 LG엔솔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그러니까 그룹사 전체가 지금 전기차 이쪽과 친환경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 헬로비전이 사실 본업 케이블 TV와 IPTV는 사실 이제는 안 봐요. 저 넷플릭스 우리 1편에서 이야기 예전처럼 뭐 우리가 예전에 엑스맨 1박 2일 이런 거 볼 때처럼 시간 맞춰서 주말에 앉아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쪽보다는 그룹 전체가 지금 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LG 헬로비전 애플망고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네. 전기차 플랫폼에 지금 뛰어들고 있기에 지금 당장의 LG 헬로비전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는 케이블 TV지만 저는 앞으로 좀 변경이 될 가능성도 높다. 사명도 좀 바뀔 것 같고. 네. 또 이제 유사한 사업을 하는 쪽에 LG U+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통신하면서도 IP 이쪽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LG 헬로비전 쪽에 사명이 또 바뀌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지 않을까. LG 헬로 차지. 그건 좀 그럴 것 같고, 좀 그럴싸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헬로 비전까지 김태성 팀장님의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이 편에서는 저희끼리 저희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팀장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